안녕하세요. 성공취업 엑스파일의 차연입니다. 요즘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아직 봄바람을 느끼기에는 어려움이 있으시죠. 취업 준비하시느라 많이 힘드실 텐데요. 오늘 공기업 엑스파일에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여러분들에게 봄바람처럼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해서 함께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62년에 설립이 되어 있죠. 그래서 금융위원회 산하에 있는 준정부기관으로서요, 기금관리형 정부기관입니다. 그래서 금융회사나 보유하고 있는 부실적인 채권, 부실적인 부분들의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정리하고 또 정리함으로써 다시 금융회사의 어떤 업무를 또 촉진할 수 있고 그다음에 기업의 경영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그런 기관의 설립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재산의 관리라던가 처분의 업무 등 이런 금융산업에 관련된 그리고 토지에 관련된 이런 부분들을 경제적인 부분에서 우리 국가적으로 이바지하고 있는 기관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현재 소재지는 부산광역시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미션과 비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산업에서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한다라고 했고요. 국가 경제 발전에 있어서 공적 자산 관리 전문 기관으로서 자산관리공사는 이렇게 혁신과 소통과 책임과 전문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기업의 가치를 계속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영역을 총 4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융회사의 부실 채권을 정리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회사와 유기적으로 항상 협력하는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부실 채권이 발생하면 그것을 인수해서 자산관리공사에서 그것을 처분하기 위한 다양한 과정들을 이제 진행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에 따라서 그 기업은 또 경영에 있어서 이렇게 채권을 잘 갚지 못하고 이렇게 하는 거에 있어서 경영에 또 다른 또 어려움이 또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경영적인 안정성을 또 줄 수 있도록 자산관리공사에서는 또 대행적으로 업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개인에 있어서 개인의 신용이 이제 뭐 대출을 받거나 고금리 대출을 받게 돼서 그걸 갚지 못하는 경우가 또 생기기도 하겠죠. 이제 그렇게 되다 보면 신용의 불량이 생기고 그 불량하다 보니까 또 악순환으로 다른 어떤 새로운 경제 활동을 하는데 어려움이 생길 텐데요. 그런 개인 신용의 회복을 지원하는 업무도 함께 하고 있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서민금융지원이라는 업무들을 통해서 뭐 바꿔드림론 이렇게 해서 이제 고금리의 대출을 받은 것을 또 저금리로 이렇게 대신 상환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저금리로 이렇게 받아서 대출을 받아서 또 잘 상환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그런 소액 대출까지도 이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정부 위탁 재산 관리 및 매각 해서요. 정부에서 국유 자산으로서 관리하고 있는 그런 뭐 토지나 건물이나 이런 부분들을 뭔가 조금 정부에서 필요에 의해서 팔기도 하고 때로는 매각하기도 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죠. 최근에 지방에 우리 공공기관들이 많이 이전을 했잖아요. 그 이전할 당시에 이때 자산관리공사가 많은 역할을 했는데요. 이때 땅을 또 알아봐야 되고 어느 곳에 또 이전할 곳에 또 이런 뭐 공공기관을 또 설립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을 때 우리 자산관리공사가 이렇게 매각하고 관리하는 그런 업무를 같이 함께 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온비드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산관리공사는 온라인 입찰 시스템이라고 하는 부분을 갖고 있는데요. 국유 재산을 이제 매각해가지고 이걸 다시 국민들에게 조금 더 저렴하게 다시 입찰을 해서 또 필요한 사람들은 또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업무들을 온라인 시스템상에서 우리 국민 누구나 내가 그런 쪽에 관심 있다. 그러면 좀 더 싼 국유 재산을 내가 매각해서 내 소유로 또 가질 수 있는 그런 온비드 시스템을 또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사업들을 보면 금융의 조정 사업, 서민금융 지원 사업, 그다음에
국공유지 효율화 사업 이런 사업들을 주로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가장 금융구조 조정 사업해서 부실 채권을 인수해서 이제 부실 자산을 이제 대행해서 또 인수하고 이런 뭐 대신 갚아주고 하는 업무를 하고 있으며 이제 저리로 이제 아무래도 그 부담감을 좀 더 줄여주는 그런 부분이고요. 최근에 하우스 푸어라고 해서요. 이제 저금리에 있다 보니까 집을 이제 아주 대출을 받아 샀는데 다시 요즘에 이제 이율이 높아지다 보니까 대출금에 대한 이율을 갚지 못해서 집을 여러 채 갖고 계신 분들이 이 집을 이제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팔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에 있는 하우스 푸어에 대한 그런 분들에게 지원하는 일도 함께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관련한 사업, 그다음에 온비드 사업에서의 그 입찰하는 관계에서의 수수료 관련한 수수료 사업 이런 사업들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지금 현재 작년 대비 2016년 대여금 및 인수채권 규모의 감소로 인해서 영업이익이 좀 다소 감소하긴 했습니다만 전체적인 매출이나 이제 단기 수익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더 상향하고 있어서 앞으로 좀 더 운영 관리를 좀 충실히 한다면 영업이익까지도 예전 대비 다시 올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 뉴스를 보면요. 한국자산관리공사 부실채권관리 채무자 재기 돕는 든든한 구원투수라는 그런 뉴스를 볼 수가 있는데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부실 채권에 계신 분들이 요즘 점점 사실은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게 국가적으로도 좀 어려움이 있는데요. 이런 분에 계신 분들에게 다시 이제 조금 더 재기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채무 면제를 하고 있거나 이제 소액 연체자 분들에게도 좀 더 혜택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역 밀착형으로 공공재산 위탁 개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한국자산관리공사라고도 얘기하고 캠코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캠코는 지금까지 쌓아온 개발 노하우를 가지고요. 지자체에 다양한 수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좀 노화된 그런 건물이라던가 땅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국유재산으로서 좀 더 효율적으로 가치 있게 이렇게 개발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노하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국가 전체적인 그런 일도 하지만 이렇게 좀 지자체 일하고 같이 좀 협력해서 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런 지역 밀착형 개발을 통해서 정부 차원과 이런 지역 밀착형 차원을 같이 이제 좀 더 협력하는 그런 방안으로 최근에 이런 기사가 올라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한국자산관리공사 우리들이 이렇게 경제 활동을 하다 보면 때로는 대출도 받고 또 대출을 받아서 경제 활동을 하는데 부실한 어떤 경제 활동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연체를 하거나 이런 채무적인 상황들이 좀 안 좋은 상황으로 되었을 때 여러분들에게 좀 더 든든한 구원투수와 같은 그런 자산관리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있다라는 거, 좀 우리가 몰랐던 기관이라면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고요. 이런 자산관리공사 우리가 취업하기 위해서는 그럼 어떠한 부분들이 필요한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자산관리공사에 이제 취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어떻게 조직이 구성되어 있는지, 거기에 따라서 어떠한 파트별로 직무들을 나열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알 수 있는데요. 가계 지원 파트가 있고요. 그다음에 기업 지원 파트가 있고요. 국유재산 파트가 있고 공공재산 개발 파트가 이렇게 4가지의 파트로 나눠져서 경영지원 파트를 포함해서 5개의 본부로 26개의 부와 실로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12개의 지역 본부가 이렇게 실질적으로 국민들에게 밀착적으로 사업들을 수행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자산관리공사에서는 어떠한 인재를 원하나라는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조금 더 전문성이라는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채권이라던가 아니면 부동산에 대한 부분들을 알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상식 갖고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전문 분야에 대해서 전문성을 꾸준히 개발하고 또 그런 부분을 갖고 있는 그런 인재, 그다음에 신뢰와 화합을 함께 할 수 있는 인재,
그다음에 고객과 항상 파트너십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인재, 그다음에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그런 인재, 이런 네 가지의 인재상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임직원 수는 1,200명, 1,278명 정도 현재 이렇게 돼 있고요. 평균 연봉이 다른 기관에 비해서 상당히 높죠. 8,037만 원 정도 되는데요. 금융 공기업들이 좀 대체적으로 좀 높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산관리공사 역시 다른 공기업에 비해서 상당히 상위권에 속하는 그런 평균 연봉을 가지고 있고요. 신입사원 초봉을 보면 3,578만 원으로 일반 신입사원 3천 초반대에 비해서 중반 이후 중후반대의 신입사원 초봉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취업준비생분들에게 매력적인 그런 공기업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채용 공고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채용 예정 계획을 살펴봤는데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는 채용형 인턴으로 채용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말 그대로 인턴형으로 채용을 해서 평가를 통해서 이제 정규직 전환하는 그런 형태다라고 보는데요. 많은 공기업들이 요즘 이제 추세가 이렇게 채용형 인턴 추세가 좀 많이 있어서 이제 실력이 아니라 실제적인 능력 위주로 이제 능력을 발휘하는 것을 평가함으로써 우리 조직에 맞는 사람 뽑겠다라는 의지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올해 규모로는 신입 55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고요. 모집 부문으로는 금융 일반, 그다음에 건축, 전산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아무래도 금융 일반 파트가 좀 더 채용 규모가 아무래도 없겠죠. 그리고 우리가 아까 지소도 12개의 지소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제 지소에서 근무하실 분이라던가 지소에서 또 본사에서 이제 기획하는 파트 해서 금융 일반 파트가 많은 이제 지원자들에게 이제 해당이 되실 거라고 봅니다. 전형 절차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원 필기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를 갖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서류 접수를 하지만 따로 그걸 전형해서 필기 시험 볼 사람을 이제 통지하지 않고 그냥 바로 서류 전형하고 필기 시험 날짜에 맞춰서 누구나 다 필기 시험을 본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이럴 경우는 우리 저번 시간에 국민연금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어땠습니까? 이제 입사 서류를 평가한 후에 거기서 합격자를 필기시험 보는 그런 기관이 있는가 하면 그냥 서류를 제출하고 나서 바로 이제 필기시험으로 넘어가는 이런 기관도 있다라는 거에서 여러분들이 채용 공고를 잘 살펴봐야 되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필기 시험을 보면은 직무수행 능력 평가와 한국사 시험을 보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직무수행 능력 평가에서는 직무에 대한 그러니까 내가 해당하는 금융에 대한 직무 파트가 있겠죠. 그 부분에 대한 직무 지식과 그다음에 우리 회사 공사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그래서 다시 말해서 우리 회사가 어떤 사업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잘 아셔야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공사에 대한 업무적인 이해 이 부분을 파트로 보고요. 그다음에 한국사에 이제 적합과 부적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한국사 시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이제 뭐 실력을 어느 정도 이제 판가름해 보겠다라는 게 또 필기 시험 중에 전형 중에 하나입니다. 면접으로는 1차 면접 전형과 2차 면접 전형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1차 면접 전형에서는 이제 한국자산관리공사만이 꾸준히 계속해온 전형인데요. 1박 2일 합숙 면접을 보고 있습니다. 합숙 면접 안에서 토론과 PT와 그다음에 직무 역량 관련한 이 세 가지의 면접 형태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약간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로 실제적으로 이렇게 평가하는 그 단위에서는 누구나 다 잘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합숙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의 일상 라이프 스타일이 이 합숙하는 평가가 아닌 이 과정에서도 드러나는데 그 역시조차도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는 면밀하게 살펴보고 평가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잘 아셔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면접으로 이제 합숙 면접을 보게 된다라고 하시면은 이제 단순하게 이 단위의 평가만 잘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일상적인 생활도 평가를 하고 있다라는 거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차 면접 전형이 끝나고 나면 4차로 해서 2차 면접 전형으로 해서 이제 인성과 조직 적합성이라는 면접을 이제 진행하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최종 면접을 보고 이제 채용형 인턴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채용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채용 공고를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보고 어떤 특장점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좀 주의해야 될 거, 그리고 어떠한 자격 요건이라던가 아니면 우대사항 이런 것들을 잘 아셔서 조금 더 합격의 길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이제 3가지의 직무를 아까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고용 형태는 처음에는 기간제 근로 형태인 인턴형으로 고용을 해서 추후에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는 형태인데요. 거의 90% 이상이 정규직 전환이 된다고 하니까 10%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좀 평가나 이런 부분이 좀 잘못됐을 경우에 해당 사항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원 자격으로는요, 연령, 학력, 전공, 여기에 어학까지 여기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학 점수가 없으신 분들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지원을 했을 때 우선은 서류 접수하고 필기 보면서 면접까지 또 갈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제출 서류가 있는데요. 입사 지원서는 당연히 어느 기업에 똑같이 내겠죠. 또 하나가 한국사 능력 시험을 이제 제출해야 된다라는 거에서 이제 회사마다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공공기관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저는 좀 이렇게 얘기는 합니다. 한국사 능력 시험 2급 정도는 좀 어느 기관을 가든 좀 미리 취득을 좀 했으면 좋겠다. 여기서는 좀 제출 서류로서 필수 조건이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 부분은 미리미리 자격증을 좀 따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무 조건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인턴형으로 근무를 하시면서 교육에 대한 평가, 업무에 대한 성적 평가, 그다음에 최종 업무를 이제 통해서 배우고 느낀 것 중에 이제 주제 발표를 해서 평가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심층 평가를 한다라는 거. 우대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대 자격증이라는 부분에서 금융과 건축과 전산 이렇게 3개의 직군들이 있는데요. 각각의 우대 자격증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대 자격증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이 해당하는 사항을 이제 체크를 하셔서 자격을 이제 표시를 하시고 증빙을 제출하셔야 가점 사항이 되는데 이제 그 이외의 자격증들은 사실은 뭐 자격증을 작성을 하셔도 가점 사항은 해당하지 않다라는 거. 두 번째 우대 사항 중에 지역 인재와 이전 지역 인재 라는 부분에 우대사항을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헷갈릴 수 있는 그런 용어에서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지역 인재 하면은 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이제 지방에 있는 지역에서 대학을 나오거나 최종 학교가 이제 그쪽 해당하는 지역에 계신 분들을 지역 인재라고 하고요. 이전 지역 인재 하면은 최근에 우리 공공기관들이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이제 혁신도시 기준으로서 이전을 했는데 이 지방으로 이전한 그러니까 해당 지방에 이전한 대학의 학생들을 이제 이전 지역 인재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럼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부산 지역에 이전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부산 지역에 있는 이제 최종 학력이 대학이나 고등학교 졸업하신 분들이 이전 지역 인재로서 우대를 받게 되고요. 기타 서울, 경기, 인천 이외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지역 인재라는 것에 우대사항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어떠한 우대사항인지를 서류 접수할 때 체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잘못해서 이전 지역 인재라고 체크하셨다가 나중에 증빙 서류 제출했는데 맞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이게 합격 처리가 어떻게 될지 또 다른 변수가 있기 때문에 지역 인재와 이전 지역 인재 이 부분에 대한 용어를 여러분이 좀 잘 아셔서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뭐 대표적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3가지 직무 중에서 이제 그 금융 일반에 해당하는 부분만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 일반 중에서도 이제 가장 많은 업무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 신용 분석과 채권 추심이라는 업무에 대해서 보면은요, 직무 기술서에 기업 신용 분석이라는 이제 업무 직무가 있고요. 거기에 필요한 능력 단위가 제시돼 있고 또 이제 그 능력 단위 하위 요소로 이제 지식과 기술과 태도 이런 부분들이 어떠한 것들이 필요한지를 이제 정확하게 아주 꼼꼼하게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좀 잘 읽고 습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입사 서류에 대한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이렇게 채권 관련된 이런 것들을 대신 이렇게 매각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평가해서 분석해서 또 다시 또 국유 재산으로서의 또 국민들에게 또 입찰을 통해서 또 되팔기도 하고 이런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과연 어떠한 인재를 뽑고자 하는지 이제 보는 부분입니다. 입사 지원서 분석을 좀 오늘은 좀 더 제가 추가적으로 좀 넣습니다.
사실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자기소개서를 평가하지 않는 회사들은 이제 좀 더 입사 서류라던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나중에 최종 면접에 가서 결국은 평가 사항이 되기 때문에 뭐 평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잘못 써서 면접 가서 여러분의 질문의 요소들을 잘못 이제 선정하게 되고 답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입사 지원서부터 평가 뭐 하든 안 하든 잘 작성을 해야 됩니다. 입사 지원서를 이제 여러분들이 만나게 되시면 이제 교육사항이라는 걸 작성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교육사항이라는 거 하는 것은 해당 지원한 직무에 학교 내에서 교과 수업으로서 여러분들이 수업을 들으셨던 전공이 될 수 있고 약간은 비전공적인 부분이지만 여러분이 또 수업을 들으셨던 학위의 점수에 해당할 수 있는 일반 과목이 또 될 수도 있고요. 이런 교과 과목을 교육사항으로 대체적으로 작성을 해야 되고 특이사항으로 여기 성적을 넣게 됩니다. 그래서 성적이 좀 안 좋은 교과목을 적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평가할 때 이제 직무 적합성이 좀 떨어지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성적 좋은 순으로 좀 올리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의 좀 팁을 더 드린다면 아무래도 해당 직무에 대해서 그냥 두세 개의 교과 수업만 들었다 하는 지원자와 이제 5개, 6개 이런 교과 관련 수업을 들었다 하는 지원자가 있다면 조금 더 그 분야에 대한 관심도를 더 나타내고 지식적으로도 더 풍부함을 또 줄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여러분이 관련성 있는 교과목들을 좀 더 작성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육사항 중에 이런 전문 교육, 그래서 직업훈련 교육 이렇게 되는 이제 교육사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HRD 내세에 있는 직업훈련 교육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 위주로 교육을 우선은 칭해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HRD 내세에 해당하는 교육사항에서 교육을 이수한 경우 조금 더 인정해준다. 역시 한국자산관리공사도 그런 부분을 제시하고 있어서요. HRD 내세에서 여러분들이 교육받은 거, 직업훈련 교육받은 게 있으면 해당하는 건지 거기에 해당하는 이수증이나 뭐 수료증 이런 것들을 증빙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뭐 경험사항, 경력사항 잘 아실 겁니다. 이제 돈을 이제 금전적 보수를 받고 한 것은 경력, 그다음에 금전적 보수를 받지 않은 경험 이렇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실제적으로 금융 관련한 회사에서 돈을 받고 뭐 아르바이트로 일을 했다. 그럼 당연히 경력이 되는 거고 돈을 받지 않고 그냥 지인을 그냥 도와줬다. 그러면 경험이 되시는 거겠죠. 이때 경력으로서 경력증명서를 이제 띨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경력이라고 우리가 좀 더 구체화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돈을 받았지만 이거를 경력증명서나 좀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없다. 그러면 이걸 좀 경험으로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입사지원서 이제 대략 간략하게 이렇게 분석해 봤고요. 자기소개서 항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좀 자기소개서 항목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성하시면서도 좀 시간을 좀 두면서 작성을 하셔야 될 거고요. 아직 채용 공고가 이제 여러분들이 방송을 볼 때 뜨지 않았다면 이 채용 공고가 뜨지 않았을 때 사실은 준비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뜨고 나서 준비하게 되면 시간적으로 조사하고 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내용들을 거기 접목시켜 쓰고 또 이런 부분이 잘 써졌는지를 또 계속 여러분들이 또 면밀히 또 살펴봐야 되고 하는 시간적으로 하나의 기관을 쓰더라도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채용 공고가 뜨지 않았을 때 여러분들이 작성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 작년도 상반기에 있었던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자소서 항목으로 제가 오늘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캠코 자산관리공사를 얘기하는 거죠. 캠코 및 지원 분야의 직무를 말하는 거죠.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무엇이며 이와 관련하여 그동안 어떠한 노력을 했으며 입사 후에 공사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 캠코의 역할, 사업 내용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십시오. 자, 요즘 이렇게 자소서 항목이 심플하지가 않아요. 지원 동기가 무엇입니까? 이게 아니죠. 이 질문 하나에 여러 가지 요소가 지금 담겨져 있는데요. 제가 또 다시 한번 이렇게 키워드에 동그라미를 쳐봤습니다. 그럼 캠코는 말 그대로 그 회사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캠코에 대해서 당신이 얼마만큼 아는지, 지원 분야, 그럼 직무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그거에 따라서 노력을, 우리 회사와 직무에 따른 노력을 당신은 무엇을 했으며, 자, 그래서 입사를 했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써봐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때 쓸 때 우리 회사가 하고 있는 사업 내용과 연결 지어서 또 써야 된다라는 거죠. 쉽지 않죠, 여러분들. 숨이 콱 막히지 않으세요?
자, 이렇게 쓰게 될 경우에는 우선 좀 단위별로 뭐 한 번에 쓰지 마시고요. 자, 캠코에 지원한 동기, 그다음에 해당 직무에 지원한 동기, 이렇게 좀 쪼개면서 쓰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내가 입사한다면 입사 후에 나는 입사 후 포부로서 어떠한 목표를 갖고 있고 이 목표에 어떻게 노력을 해서 어떤 사업에서 내가 역할을 할 건지 뭐 이런 부분들을 좀 단위별로 우선은 쓰시면 좋은데요. 그럼 작성의 팁을 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말 그대로 지원 동기와 입사 후 포부와 그다음에 기업이 갖고 있는 어떤 사업이나 이런 이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업 분석을 잘 할 수 있는지 했는지라는 질문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업무적으로 구체적으로 회사에 와서 어떻게 기여할지, 역량이 당신은 어떻게 가지고 있고 또 앞으로 개발할 건지라는 것을 이제 물어보는 질문으로서 첫 번째는 자신의 직무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그리고 그 직무에 대한 노력을 써야 되는데요. 이걸 쓰시기 위해서 당연히 직무 기술서를 또 펴놓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직무 기술서에 보면은 어떠한 일을 해야 된다라는 제시가 돼 있고 거기에 필요한 지식, 그다음에 스킬,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식과 스킬이 좀 연결되어서 내가 해당 직무에 대해서 좀 노력을 했다, 배우고 이렇게 한번 실습도 해봐서 해당 직무에 내가 한번 관심을 갖게 됐다, 이런 부분을 첫 번째 제시해 줄 수가 있어야 되고요. 입사 후 목표를 통해서 기업에서 어떻게 기여할 수 있겠다라는 기여를 또 잘 녹이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구성 사례를 제가 좀 이렇게 펼쳐놨습니다. 직무 관심, 스토리를, 이렇게 긴 문장은 사실은 구성을 잘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스토리 구조를 직무에 대한 관심, 목표, 그다음에 목표에 따른 경험, 뭐 업계 회사 이슈, 발전 방안, 그다음에 강화할 수 있는 그런 보완 사항, 이렇게 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역할, 이렇게 해서 좀 어떤 단락들이 하나의 문장으로 되겠다라는 이런 구성 사례를 여러분들이 좀 구조화시키는 그런 게 필요하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변의 동료들이 기피한 업무 또는 목표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고 수행했던 경험을 작성해 주세요라고 했습니다. 이때 이제 해당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힘들어하는 거지만 내가 우리 조직을 위해서 하겠다 하는 조직에 대한 충성심을 좀 보고자 하는 질문이 되겠죠. 그래서 이 조직에 대한 충성심을 바탕으로 내가 나를 희생하더라도 조직을 위해서 했던 그런 사례, 이런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국가 경제의 4대 자산인 금융과 기업과 가계와 공용의 자산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공사의 역할이죠. 여러분들 이런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도전적으로 한번 여러분들이 취업을 준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좀 더 궁금한 사항은 이메일로 저에게 문의해 주시면 제가 성실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